며느리 얼굴만 봐도 괜히 눈치 보일 때가 있어요. 그냥 잘해주고 싶었을 뿐인데 왜 자꾸 불편해질까요? 많은 시어머니 시아버지들이 요즘 젊은 며느리가 너무 어렵다고들 말씀하십니다. 처음엔 사소했습니다. 같이 밥을 먹을 때 며느리가 젓가락을 잠시 멈추는 그 순간 말은 없지만 마음 한쪽이 쿡 하고 찔렸습니다. 내가 또 뭐 잘못했나? 그날 밤 괜히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와의 관계는 원래 그렇게 시작됩니다. 큰일이 생겨서 멀어지는 게 아닙니다. 작은 불편함, 사소한 오해, 그리고 말하지 못한 서운함이 쌓여서 벽이 되는 겁니다. 시어머니 입장에선 억울합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런데 며느리 입장에서도 똑같이 억울합니다. 나는 말 한마디 안 했는데 왜 오해를 하시지? 결국 두 사람 다 속으로만 사깁니다. 체면이 있으니까, 존심이 있으니까. 괜히 말했다가 더 꼬이면 어쩌나. 그래서 침묵합니다. 그런데 그 침묵이 관계를 더 멀어지게 만듭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싫어한다고요? 아니요. 대부분은 싫은 행동을 견디기 힘든 겁니다. 말로는 못하지만 마음속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유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며느리들이 너무 싫어도 차마 말 못하는 시어머니의 최악의 행동 5가지. 혹시 이 중에 나도 모르게 하고 있는 건 없는지 함께 돌아보는 시간 가져보실게요. 영상이 끝날 쯤엔 더욱 현명하고 멋진 시어머니가 되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본인만의 경험이나 조언도 달아주세요. 더 많은 분들에게 힘이 되고 놀라운 동기부여가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요즘 젊은 사람들은 위생에 민감합니다. 비위 상하는 습관을 조심하세요. 사람을 불편하게 만드는 건 말보다 행동입니다. 어머님이 시장 다녀오셔서 손도 안 씻고 김치 버무리시더라고요. 숟가락으로 간을 보시더니 그대로 냄비에 다시 넣으셨어요? 참기름 뚜껑을 입으로 열고 혀로 핥고 닫으시던데. 들어보면 좀 과한 이야기 같지만 실제로는 자주 벌어집니다. 시어머니 세대에겐 그 정도는 괜찮다. 예전엔 다 그렇게 했다는 생각이 남아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요즘 며느리 세대는 그걸 정성이 아니라 비위상한 행동으로 느낍니다. 부천 소사구에 사는 68세 김순자 씨 이야기입니다. 명절이 되면 아들 며느리가 집에 왔습니다. 순자 씨는 며칠 전부터 반찬을 준비했습니다. 김치도 담그고 나물도 무치고 전도 부쳤지요. 애들이 좋아할 거야. 엄마 손맛은 따라올 수가 없지. 그렇게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을 아들네가 올라가는 날 정성스레 아이스팩까지 넣어가며 아이스박스에 싸서 며느리에게 건넸습니다. 아가야, 이거 가져가서 집 도착하자마자 바로 냉장고에 넣어라. 나물이랑 김치랑 전 다 싸놨다. 며느리는 감사합니다라고 말했지만 표정이 밝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며느리는 아들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님이 주신 음식 말인데. 왜? 엄마가 정성껏 해주셨는데. 아니 그게 어머님이 자꾸 손을 안 씻으시고 음식을 만드시는 것 같아서. 아들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가 평생 그렇게 해오셨어. 우리 가족 다 잘 먹고 자랐어. 음식 먹고 탈난 적도 한 번도 없고. 하지만 며느리는 냉장고에 음식을 넣으면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결국 며칠 뒤 몰래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요즘 현실입니다. 시어머니는 정성을 담았다고 생각하지만 며느리는 받기 부담스러워합니다. 위생이 지켜지지 않으면 그 정성이 불쾌감으로 바뀌어 버린 겁니다. 문제는 이런 행동이 사랑을 전달하기보다 거리감을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인천 계양구에 사는 70세 박영자 씨는 더 심했습니다. 아들 내외가 오는 날이면 꼭 국을 끓였습니다. 된장찌개, 김치찌개, 미역국. 무엇이든 정성껏 끓였지요. 국물 없이는 밥 못 먹는 집안 식구들 습성을 너무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간을 볼 때마다 자기도 모르게 국자로 떠서 직접 입에 대고 맛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국자를 다시 냄비에 넣었죠. 간이 좀 싱거운데. 그러곤 소금을 더 넣고 똑같은 국자로 맛을 봤습니다. 그런데 하필 며느리가 그 모습을 보고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하지만 차마 말을 못했지요. 어머님한테 뭐라고 하면 나만 까탈스러운 사람 되는 거 아니야? 식탁에 국이 올라왔지만 며느리는 한 입도 뜨지 않았습니다. 아가, 목 막힌다. 국이랑 같이 먹지 그러니? 어머님, 제가 속이 안 좋아서요. 영자 씨는 섭섭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정성껏 끓였는데 요즘 애들은 입맛이 까다로워. 하지만 진짜 이유는 입맛이 아니었습니다. 위생 때문이었죠. 며느리는 집에 돌아와서 결국 아들한테 털어놨습니다. 여보, 어머님이 국 끓이실 때 국자로 맛보시고 그대로 다시 넣으시잖아. 나는 그게 좀. 아들도 사실 그 부분이 신경 쓰였습니다. 하지만 엄마를 탓할 수는 없었지요. 우리 엄마 세대는 다 그래. 조금 이해해줘. 이해는 하는데 나는 정말 못 먹겠어. 안 봤으면 모를까. 보고 나니까 진짜 더 그래. 미안해. 그 뒤로 며느리는 시댁 방문을 점점 꺼리게 됐습니다. 예전엔 정성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손맛, 어머니의 사랑, 그런 것들이 음식의 가치였지요. 하지만 요즘은 다릅니다. 정성스럽게보다 청결하게가 더 큰 정성으로 느껴집니다. 특히 시아버지가 밥상에서 젓가락으로 반찬을 휘저으며 먹을 때 며느리의 속은 이미 울렁입니다. 그 젓가락이 다른 반찬으로 하는 걸 보면서도 차마 아무 말도 못하지요. 친정 아버지였으면 아빠, 반찬집도 있잖아요. 앞접시도 있구만 덜어서 드셔야지. 하면서 농담처럼 잔소리라도 했겠지만 시아버지에게 그럴 수 있을까요? 절대 못합니다. 괜히 말했다가 요즘 사람들은 까탈스러워서 못 살아 소리 들을까 봐서요. 대구 수성구에 사는 72세 최명희 씨는 달랐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요즘은 음식 만들 때 청결이 제일 중요하대. 은지가 TV 보면서 그러더라고. 엄마한테 내가 미리 말해두는 거야. 혹시나 엄마 망신당하지 말라고. 처음엔 명희 씨도 기분이 상했습니다. 내가 평생 이렇게 해왔는데 이제 와서 뭐란 거야?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애들이 불편해한다며 내가 조금 바꿔야지. 다음 주말 명희 씨는 달라졌습니다. 음식을 만들기 전에 손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비누로 꼼꼼히 씻고 깨끗한 수건으로 닦았지요. 간을 돌 때도 국자가 아니라 작은 종지에 따라서 맛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종지는 따로 씻었습니다. 반찬을 담을 때도 깨끗한 집게를 사용하고 식구들끼리 밥 먹을 때는 반찬을 뷔페처럼 깔아놓고 큰 접시에 골라 담도록 했지요. 며느리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 좋아했습니다. 우와, 어머님, 뷔페식이네요? 뷔페라서 좋아하는 게 절대 아닌 걸 명희 씨는 알 수 있었어요. 같은 종류의 음식은 이전에도 늘 먹었으니까요. 며느리가 좋아한 이유는 반찬통에 직접 젓가락 닿을 일이 없다는 것, 그리고 명희 씨가 청결하게 음식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준 음식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남편한테 말했죠. 어머님 정말 대단하셔. 나이 드셨는데도 닦으려고 노력하시네. 오늘 나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몰라? 명희 씨도 준비하면서 마음이 편했습니다. 조금만 신경 쓰면 되는 건데 왜 진작 안 했을까? 그 뒤로 며느리는 더 자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해준 음식을 기쁘게 받아갔어요. 심지어 한 번씩은 통화하며 어머님, 지난번에 만들어주신 거 벌써 다 먹었어요. 또 해주시면 안 돼요? 라고 애교까지 떨었지요. 여러분, 깨끗하다는 건 단순한 위생 문제가 아닙니다. 상대에 대한 배려의 표현입니다. 손 한 번 씻고 숟가락 하나 더 쓰는 그 사소한 행동이 나는 당신을 존중합니다 라는 신호가 됩니다. 이게 어렵습니까?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음식 만들기 전에 손 씻기, 간 볼 때 작은 종지 사용하기, 반찬 덜 때 깨끗한 집게 쓰기. 이 세 가지만 지켜도 며느리의 마음이 달라집니다. 우리 어머님은 진짜 센스 있으셔. 뷔페식으로 먹잖아, 우리 시댁은. 이렇게 친구들 앞에서 자랑스레 말하게 되는 거죠. 명희 씨의 얘기를 들은 영자 씨도 그 뒤로 바꿨습니다. 국 끓일 때 간을 보려면 작은 그릇에 덜어서 맛을 봤습니다. 처음엔 번거로웠지만 익숙해지니 괜찮았습니다. 며느리가 다음에 왔을 때 영자 씨가 말했습니다. 아가, 내가 요즘 위생 신경 쓰려고 노력하는데 괜찮아 보이니? 며느리는 생각지도 못한 시어머니의 말씀에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어머님이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시다니. 그날 며느리는 국을 2그릇이나 먹었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콧노래까지 흥얼거렸지요. 생각지도 못하게 너무 쉽게 관계가 회복된 겁니다. 그 작은 배려가 며느리의 마음을 여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요즘은 정성스럽게보다 청결하게가 더 큰 정성으로 느껴진다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조금만 바꾸면 관계는 훨씬 좋아집니다. 둘째, 예고 없이 불쑥 찾아가는 행동은 절대 하지 마세요.
지나가다 들렀어. 그냥 얼굴 좀 보려고. 이 한마디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아무 악이 없는 인사입니다. 하지만 며느리 입장에서는 그 순간부터 긴장이 시작되지요. 청소도 덜 끝났고 머리도 감지 않았고 냉장고 안엔 뭐 마땅한 반찬도 없는데 갑자기 벨이 울립니다. 문을 열자 장바구니를 들고 선 시어머니. 아니 뭐 대단한 일 보러 온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놀라? 하며 웃으시지요. 그러나 며느리의 속마음은 다릅니다. 오늘 하루는 좀 쉬려고 했는데 또 점심 챙겨드려야 하나? 방금 세탁기 돌렸는데 거실도 어지러져 있는데. 그 짧은 순간에도 수십 가지 생각이 스칩니다. 부산 해운대구에 사는 65세 김인숙 씨 이야기입니다. 아들 부부가 결혼하고 부산의 다른 곳으로 분가한 뒤 인숙 씨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아들 집에 들렀습니다. 미리 연락하지 않았죠. 가족인데 뭐 어때? 그냥 지나가다 들르는 건데 늘 그 마음이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전 인숙 씨는 시장에서 과일을 샀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수박이었지요. 그걸 보니 아들이 눈에 밟혔습니다. 시장에서 아들네 집이 먼 거리도 아니어서 인숙 씨는 아들네에 들러 수박을 주고 가기로 결심하지요. 애들 주고 가야지. 지나가는 길인데 뭐.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한참을 기다려도 문이 열리지 않았어요. 다시 눌렀습니다. 며느리는 머리가 헝클어진 채로 문을 열었습니다. 얼굴에 놀람과 당황이 역력했지요. 어머님, 아가, 지나가다가 니들 좋아하는 수박 보이길래 좀 사왔다. 들어가도 되지? 며느리는 얼른 문을 열었지만 표정이 밝지 않았습니다. 거실에는 빨래가 널려 있었고 식탁에는 아침 그릇이 그대로였어요. 아들은 친구 만나러 나갔다고 했지요. 며느리와 둘만 있게 된 겁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네 지저분한데 막 청소하려던 참이었어요. 며느리는 급하게 빨래를 치우고 그릇을 들고 부엌으로 뛰어갔습니다. 인숙 씨는 속으로 생각했지요. 뭐 이런 걸 가지고 가족끼리 편하게 있으면 되지. 하지만 며느리의 얼굴에는 스트레스가 가득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다가오자 며느리는 냉장고를 뒤적였습니다. 마땅한 반찬이 없었어요. 어머님, 뭐 드시고 싶으세요? 제가 뭐라도 만들어 드릴게요. 아니야, 괜찮아. 나 금방 갈게. 하지만 금방 간다던 인숙 씨는 오후 3시까지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그 시간 동안 점심을 차리고 설거지를 하고 어수선한 집을 정리했습니다. 인숙 씨가 돌아간 뒤 며느리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아들이 물었습니다. 자기 오늘 힘들었어? 얼굴 빛이 안 좋네. 며느리는 한참을 말이 없다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미리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어. 갑자기 오시면 준비가 안 돼서 너무 당황스럽거든. 아들도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은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다음부턴 오시기 전에 미리 연락하고 오시면 안 될까? 수연이가 좀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서. 인숙 씨는 처음엔 서운했습니다. 내가 가서 청소 가지고 잔소리를 했어. 뭘 했어? 제일 좋아하는 수박 사다 갖다 주러 간 건데 부담스러워한다고? 하지만 며칠 동안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만약 겨우 주말에 쉬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찾아오시면 어땠을까? 그것도 청소 안 된 상태에서. 그제야 며느리의 마음이 조금 이해됐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인숙 씨는 얼굴이 붉어졌지요. 순간 창피함이 몰려왔습니다. 여러분, 요즘 세대는 공간의 경계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자기만의 생활 리듬, 자기만의 공간. 그걸 존중받을 때 안정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시어머니의 갑작스러운 방문은 그 경계를 한순간에 무너뜨립니다. 가족끼린데 뭐 어때? 이 말이 오히려 상처가 됩니다. 가족이라서 더 배려해야 하고 가족이라서 더 예의가 필요합니다. 인숙 씨는 그 뒤로 달라졌습니다. 아들 집에 가고 싶을 때면 꼭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걔야, 이번 주 주말에 시간 괜찮니? 내가 전복 큰 걸 사놨는데 니들이 생각나서 말이다. 너희 얼굴 좀 보고 싶어서. 며느리의 반응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머님, 토요일 오후는 괜찮아요. 그때 오세요. 토요일이 되자 며느리는 미리 집을 정리했습니다. 머리도 감고 깨끗한 옷도 입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과일도 준비했습니다. 인숙 씨가 도착했을 때 며느리는 환하게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어머님, 어서 오세요. 그날은 모든 게 달랐습니다. 며느리도 편안했고 인숙 씨도 편안했습니다. 점심을 함께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웃음도 많았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인숙 씨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맞구나. 조금만 배려하면 되는 건데 왜 진작 몰랐을까? 그 뒤로 이숙 씨는 어지간해서는 며느리 쉬는 날에 연락하지 않았고 한다 해도 항상 미리 전화했습니다. 며느리도 마음을 더 편히 먹고 안 되는 날은 안 된다고 정중히 얘기하고 되는 날은 기꺼이 시간을 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 둘의 관계가 훨씬 좋아졌지요. 여러분, 예고 없이 찾아가는 건 무례한 것입니다. 상대가 편할 때 찾아가는 게 진짜 배려입니다. 찾아가고 싶다면 먼저 물어보세요. 오늘 시간 괜찮을까? 그 한마디가 며느리에게 존중받는 느낌을 줍니다. 기억하십시오. 찾아가는 정보다 기다려주는 배려가 더 큰 사랑입니다. 그 한 걸음의 여유가 며느리의 마음을 열어준다는 걸 잊지 마세요. 셋째, 손주 문제 간섭을 조심하세요. 애는 왜 이렇게 얇게 입혔니? 그건 몸에 안 좋아. 요즘 엄마들은 왜 그렇게 키우나 몰라. 이런 말 한 번쯤 해보신 적 있으시죠? 손주가 귀여워서 걱정돼서 하는 말이지만 며느리 귀에는 이렇게 들립니다. 네가 제대로 못 키우고 있다. 사랑해서 나온 말이지만 듣는 사람에겐 잔소리가 되고 그 잔소리가 쌓이면 상처가 됩니다. 서울 강서구에 사는 67세 이명자 씨 이야기입니다. 손주가 태어나자 명자 씨는 매일같이 아들 집에 갔습니다. 며느리를 도와주고 싶었거든요. 설거지도 하고 반찬도 해주고 손주도 봐줬습니다. 며느리도 처음엔 고마워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어머님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명자 씨는 손주가 조금만 울어도 걱정이 됐습니다. 얘야, 애가 우는데 배고픈 거 아니야? 분유 줘봐. 어머님, 아까 먹였어요. 아직 시간 안 됐어요. 그래도 우는데 한번 줘보지 그래? 며느리는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분유 간격 지켜야 해요. 소화에 안 좋대요. 명자 씨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요즘 애들은 너무 까다로워. 우리 때 놀면 그냥 뒀는데. 겨울이 왔습니다. 명자 씨는 손주가 감기 걸릴까봐 걱정이 됐습니다. 아가, 애한테 옷 좀 더 입혀라. 저렇게 얇게 입히면 감기 걸려. 어머님, 요즘은 너무 두껍게 입히면 땀나서 오히려 안 좋대요. 무슨 소리야? 애가 추우면 어떡해? 이불도 더 덮어줘야지. 며느리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네 라고만 했습니다. 어느 날 손주가 감기에 걸렸습니다. 명자 씨가 아들 집에 갔을 때 손주가 코를 흘리고 있었지요. 봐라, 내가 뭘 했어? 얇게 입히니까 감기 걸렸잖아. 며느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님, 감기는 바이러스 때문에 걸리는 거예요. 옷 때문이 아니에요. 그래도 추우면 면역력이 떨어지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지.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손주를 안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이후 며느리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명자 씨가 오늘 할까? 라고 물어도 어머님, 오늘은 괜찮아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명자 씨는 서운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손주 걱정해서 한 말인데. 며칠 뒤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혜주가 좀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엄마가 육아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하시니까. 나는 걱정돼서 그런 거야. 잘 키우라고 조언해 주는 건데 어른들이 괜히 말하는 게 아니야. 수십 년간 다 보고 배운 게 있어서 그러는 걸. 엄마, 혜주도 나름대로 공부하고 배워서 키우는 거예요. 그걸 믿어주셔야죠. 명자 씨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가 너무 심했나? 여러분, 며느리 세대는 육아 방식을 존중받는 일로 생각합니다. 아이가 아플 때 가장 속상한 건 시어머니보다 며느리일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렇지라는 말은 그 어떤 말보다 며느리의 속을 후벼 팠을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 관계는 한 걸음 더 멀어집니다. 그 후 명자 씨는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다음 주말 아들 집에 갔을 때 손주가 또 얇은 옷을 입고 있었지만 명자 씨는 말하려다가 참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죠. 혜주야, 요즘 애 키우느라 힘들지? 내가 오늘 저녁 해줄게. 며느리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어머님, 감사해요. 요즘 너무 피곤했거든요. 손주가 울자 명자 씨는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아가, 동건이 우는데 내가 뭘 해주면 될까? 어머님, 그냥 안아주시면 돼요. 금방 그칠 거예요. 분유 먹인 지도 얼마 안 됐고 기저귀도 좀 전에 갈았거든요. 명자 씨는 손주를 안아주며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물어보니까 훨씬 편하네.
며느리도 편안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명자 씨에게 더 자주 말을 걸었어요. 어머님, 요즘 육아책 읽는데 이런 방법도 있대요. 명자 씨는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그래, 요즘엔 그렇게 하는구나. 혜주가 공부 많이 했네. 며느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도 처음이라 배워가는 중이에요. 실수도 많고요. 괜찮아. 너는 잘하고 있어. 내가 보기엔 나보다 훨씬 차분하게 잘 키우는 것 같던데. 그날 며느리는 명자 씨가 돌아갈 때 아기를 안고 아파트 입구까지 나와 배웅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정말 감사했어요. 아이를 걱정하는 마음 틀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문제입니다. 요즘은 의사, 보건소, 육아 전문가를 통해 새로운 양육법을 배우는 세대입니다. 그 기준을 부정하면 과거의 기준으로 사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손주를 걱정하기보다 며느리를 응원하세요. 더도 많이 힘들지. 오늘은 내가 반찬 좀 해줄게. 이가 하는 대로 해보자. 그래야 편하지. 이 한마디면 됩니다. 며느리는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 순간부터 관계가 달라집니다. 기억하십시오. 손주 사랑은 지시가 아니라 응원으로 보여야 합니다. 도와주고 싶다면 판단보다 격려를 먼저 하세요. 그게 진짜 어른의 품격입니다. 넷째, 며느리 친정 이야기를 함부로 꺼내는 행동을 조심하세요. 지난번에 결혼한 네 여동생, 아직 아기 소식 없니? 이 말 정말 아무 의도 없이 꺼내신 거죠. 그런데 며느리 입장에서는 이 한마디가 종종 불편한 질문이 됩니다. 식사 자리에서, 가족 모임에서, 혹은 친척들 앞에서 시어머니가 이런 말을 덧붙이십니다. 우리 사돈들은 부부금슬이 좋아서 여행도 많이 다니셔요. 우리 안사돈이 나보다 젊고 팔팔하시지? 이런 말들은 가볍게 들릴지 몰라도 듣는 며느리 입장에서는 사생활을 들춰내는 일로 느껴집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들 앞이라면 더 민망해집니다. 서울 은평구에 사는 64세 최영숙 씨 이야기입니다. 영숙 씨는 며느리를 정말 예뻐했습니다. 며느리 친정 소식도 관심 있게 물어봤습니다. 아가, 사돈총각은 요즘 어떻게 지낸다니? 어머님, 잘 지내요. 회사 다니느라 바쁘다고 해요. 그래? 좋은 회사라서 다행이네. 영숙 씨는 며느리가 편하게 이야기해 주는 게 고마웠습니다. 관심을 보이면 며느리가 좋아한다고 생각했지요. 어느 날 가족 모임이 있었습니다. 아들네와 딸네가 모두 모였습니다. 식사를 하던 중 딸이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옳게. 근데 아직 결혼 안 한 오빠 계시잖아. 언제 결혼해? 며느리가 대답하기도 전에 영숙 씨가 먼저 말했습니다. 아, 이올케네 오빠. 지지난달에 직장 옮겼어, 대구로. 이제 좀 안정됐으니까 곧 결혼하겠지. 엊그제 선 봤다더라. 며느리의 얼굴이 굳었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 며느리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어머님이 우리 친정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셔서 솔직히 나 좀 불편했어. 엄마가 관심 있어서 그러신 거 아니야? 다 걱정하셔서 그러시는 건데 뭘. 관심이라기보다 대사생활을 다 이야기하시는 것 같았어. 특히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남편은 아차했어요. 아내의 표정이 매우 어두웠습니다. 며칠 뒤 아들이 조심스럽게 어머니에게 말했지요. 엄마, 수미 친정 이야기는 좀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수미가 뭐라 하든? 나는 뭐 말한 게 없는데? 그게 처남 이야기 하셨을 때 수미 입장에서는 사생활이 퍼지는 것 같았대요. 특히 사람들 앞에서는요. 영숙 씨는 당황했습니다. 나는 좋은 뜻으로 한 건데 수미가 그렇게 생각했구나. 여러분, 며느리의 친정 이야기는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관심의 표현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며느리 입장에서는 개인적인 영역이니까요. 심지어 친정 사정을 미리 알고 계셨다고 하더라도 그걸 꺼내는 순간 며느리는 내 이야기가 퍼지고 있구나 하고 마음을 닫습니다. 영숙 씨는 그날부터 조심했습니다. 몇 달 후 다음 모임에서 또 딸이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옳게네 오빠. 요즘은 좀 어떠셔? 영숙 씨는 대답하려다가 입을 다물고 대신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며느리가 직접 대답했습니다. 잘 지내고 있어요. 영숙 씨는 그저 웃으며 고개만 끄덕였고 어서 밥 먹자며 화제를 돌렸습니다. 며느리는 그 모습을 보고 속으로 안도했습니다. 그리고 곧 미소를 되찾고 밥 먹는데 집중하며 크게 웃기도 했지요.
그 뒤로 영숙 씨는 웬만해서는 며느리, 친정 이야기를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정말 궁금한 안부 정도는 물었지만 며느리 가족들의 신변상에 대한 물음은 캐지 않았어요. 그런 말 있잖아요. 명절에 고향에 내려오기 싫어하는 요즘 청년들의 사유 1위가 결혼, 출산, 취업을 물어서라고요. 이것도 별반 다르지 않는 겁니다. 기재는 묻더라도 이 정도만 묻습니다. 다돈 모두 안녕하시지? 며느리가 먼저 어머님, 우리 엄마가 요즘 어깨가 좀 안 좋으셔서요. 라고 말할 때만 듣고 반응해 주었지요. 진심으로요. 아, 그러셨구나. 많이 힘드시겠네. 그 후로 며느리는 오히려 더 편하게 친정 이야기를 꺼내게 됐습니다. 어머님, 우리 엄마가 무릎 수술 잘 받으셨대요. 어머님이 추천해주신 병원 덕분이에요. 다행이네. 빨리 나으셨으면 좋겠다. 관계가 훨씬 편해졌습니다. 여러분, 정말 어렵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불편할 수 있는 이야기는 하지 않는 게 배려입니다. 나는 생각한다고 신경 써준다고 안부를 물었지만 그게 오히려 더 마음을 후벼 파는 말이 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며느리, 친정 이야기는 되도록 깊게 묻지 마세요. 사돈과 직접 통화하신 것이 더 친밀함 있고 좋아요. 아니면 짧게 안부를 물으면 그만입니다. 아, 그러셨구나.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특히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절대 꺼내지 마세요. 며느리는 자신의 사생활이 보호받고 있다고 느낄 때 시어머니를 더 신뢰하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가까워도 며느리의 친정은 입 밖에 내지 않는 게 품격입니다. 지켜주는 침묵이 며느리에게는 가장 든든한 신뢰로 남습니다. 5째, 내가 평생 이렇게 살아왔어. 이 말을 조심하세요. 이 말, 시어머니 세대에서는 흔한 표현이지요. 하지만 며느리 세대에게는 나는 맞고 너는 틀렸다로 들립니다. 며느리가 반찬을 사오면 이걸 돈 주고 사. 집에서 하면 싸게 만드는데 며느리가 식기세척기를 돌리면 그냥 손으로 씻으면 되는데 그릇 몇 개 가지고 전기세 아깝다. 하나하나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말이지만 며느리 귀에는 내 방식을 따라라는 명령처럼 들립니다. 요즘 세대는 다릅니다. 자신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걸 존중받을 때 비로소 관계가 편안해집니다. 서울 노원구에 사는 70세 박정숙 씨 이야기입니다. 정숙 씨는 살림 고수였습니다. 평생 알뜰하게 살았고 자식들도 그렇게 키웠지요. 아들이 결혼하고 며느리가 되어왔을 때 정숙 씨는 며느리에게 자신의 방식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아가, 국 끓일 때는 멸치 다시로 육수 내야 해. 동전 육수 같은 거 결국에 다 화학 조미료로 굳힌다더라. 몸에 안 좋아. 어머님, 요즘은 괜찮다고 하던데요. 저는 이게 편해서. 아니야. 우리 집은 평생 멸치로 했어. 이게 제일 국물 맛이 시원해. 동전 육수로 끓였더니 얼마나 텁텁하던지. 며느리는 네, 라고만 했지만 표정이 밝지 않았습니다. 주말에 아들 집에 놀러 갔을 때였습니다. 거실이 심플하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너무 썰렁하다. 소파에 쿠션도 없고 장식도 없네. 어머님, 요즘은 미니멀하게 사는 게 유행이에요. 유행이 뭐가 중요해. 집이 아늑하고 따뜻해야지.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어두워졌지요. 며칠 후 아들이 어머니께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유림이가 요즘 엄마 만나는 걸 좀 부담스러워해요. 왜? 내가 뭘 잘못했다고? 엄마가 자꾸 우리 땐 이랬다.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하시니까 규희는 자기 방식을 부정당하는 것 같대요. 정숙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나는 좋은 방법을 알려주려고 한 건데 그게 잘못이야?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엄마, 방법이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다만 유림이도 자기만의 방식이 있잖아요. 그걸 존중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정숙 씨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내가 며느리를 존중하지 않았구나. 여러분, 세상은 바뀌었습니다. 예전의 정답이 지금은 간섭이 될 수 있습니다. 시어머니의 경험은 소중하지만 그걸 강요하는 순간 지혜는 잔소리가 됩니다. 정숙 씨는 그 뒤로 달라지려고 노력했습니다. 며느리가 반찬을 사왔을 때 이걸 돈 주고 사 라는 말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가, 오늘 바빴지? 장 봐오느라 고생했겠다. 며느리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어머님, 아니에요. 이 집이 반찬 깔끔하게 잘하더라고요. 화학 조미료도 많이 안 쓰고. 며느리 집에 갔을 때도 달랐습니다. 심플한 인테리어를 보고 요즘은 이렇게도 꾸미는구나.
깔끔하네. 젊은 사람들 감각이라 그런가? 엄청 세련됐구나. 라고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좋게 봐주셔서 감사해요. 정숙 씨는 깨달았습니다. 내 방식을 고집하는 것보다 며느리 방식을 인정해주는 게 훨씬 편하구나. 그 뒤로 관계가 훨씬 부드러워졌습니다. 며느리도 더 자주 전화를 걸었고 시댁 방문도 즐거워했습니다. 요즘은 이렇게도 하는구나. 그 방법도 괜찮다. 간섭하고 내 방식을 밀어붙이는 대신 이렇게 한마디만 바꿔보세요. 그 한 문장이 며느리의 마음을 풀어줍니다. 우리 세대의 방식이 틀린 건 아닙니다. 다만 지금은 다른 방식도 존재한다는 걸 인정하자는 얘기지요. 며느리가 편하게 자기 방식대로 살 수 있을 때 아들도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우리도 편안해집니다. 기억하십시오. 요즘 세대가 틀린 게 아니라 다를 뿐입니다. 다름을 인정하는 순간 존경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존경이 가족을 이어주는 가장 단단한 끈이 됩니다. 며느리와의 관계는 거창한 사건으로 무너진 게 아닙니다. 손 한 번 안 씻은 부엌의 습관, 예고 없이 찾아간 방문, 손주를 걱정한다는 이름의 간섭, 무심코 꺼낸 친정 이야기, 그리고 내 방식만 옳다는 태도, 이 5가지가 조용히 며느리의 마음을 닫게 만듭니다. 나는 잘해줬다는 생각보다 저 사람은 어떤 기분이었을까를 먼저 떠올려 보세요. 그 한 걸음의 배려가 결국 가족의 온도를 바꿉니다. 며느리를 바꾸려 하기보다 나의 말, 나의 행동, 나의 표정을 한번 돌아보는 것. 그게 현명한 시어머니의 시작입니다. 노후의 품격은 재산에서 오는 게 아니라 사람 사이의 온도에서 완성됩니다. 기억하십시오. 가까운 관계일수록 예의가 먼저입니다. 그리고 그 예의가 결국 존경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한 줄이 누군가의 내일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언제나 지혜롭고 당당하고 자유롭게 빛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